여러분이 트랜지스터 회로를 공부하실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트랜지스터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먼저 대신호하고 소신호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신호라고 얘기를 해줘요. 대신호. 그 다음에 소신호. 대신호는 큰 신호예요. 그 다음에 소신호는 이게 이제 클 때고 이게 작을 소예요. 소신호는 스몰 시그널, 작은 신호예요. 그러면 증폭기에서 소신호하고 대신호를 구별을 해주는데 왜 이렇게 구별을 해주느냐? 그리고 대신호는 뭐고 소신호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 두 개를 구분하고 개념을 갖고 트랜지스터를 공부하는 거하고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트랜지스터를 공부하게 되면은 산에서 길을 잃는 것처럼 내가 뭐를 공부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러면 대신호가 뭐냐고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이거는 DC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류. 그 다음에 소신호는 AC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류. 교류가 작고 그 다음에 직류가 크다.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증폭기에서는 대신호, 소신호라고 구별을 해줘요. 직류를 분석하거나 그 다음에 교류를 분석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줘요. 특별히 트랜지스터를 분석을 할 때 DC 분석이 있고 AC 분석이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대신호는 DC를 지칭하는 거예요. 직류를 얘기하는데 또 어떤 용어를 붙여주냐면 이거는 또 바이어스라고 얘기도 해줘요. 바이어스 그러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바이어스의 원래 어원적인 의미는 이렇게 치우친 거예요. 편견처럼 이 치우친 거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이어스를 왜 썼냐? 전기전자에서 바이어스라고 할 때는 DC 레벨이 일정하게 떠 있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증폭기 같은데 증폭을 하려면 먼저 DC 전압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AC가 들어와야 증폭이 돼요. 그래서 증폭기에서 바이어스를 건다. 그거는 DC 전압을 걸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정한 DC 전압이 있겠죠. DC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전류가 얼마인지 전압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적정한 전압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는 게 대신호 해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음성이나 이런 거는 AC겠죠. AC가 그 증폭기로 들어올 때 그 증폭기는 DC하고는 다르게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막 변할 거라고요. 캐피시터도 뭐 없던 게 생기고, 그래서 AC가 들어갈 때는 하드웨어적으로 마치 스텔스기가 안 보이다가 보이는 것처럼 DC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런 소자 성분들, 템이나 저항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소신호 해석을 또 따로 해주게 돼요. 직류하고 교류는 그 디바이스 또는 그 회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나눠서 분석을 해주게 돼요. 구체적으로 증폭기를 보고 DC를 걸어주고 AC를 증폭하는구나. 이게 어떤 형태로 되는지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대강의 모습을 보고 대신호하고 소신호가 뭔가, DC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 윤곽만 아시면 돼요. 이게 트랜지스터 BJT 증폭기고 이거는 FET 증폭기예요. 이건 JPC라고 하죠. 정전 FET.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라고 하죠. BJT. 이거는 NPN 타입이에요. NPN 타입. 회로를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바이어스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만 보시면은 요 저항 R1과 R2가 전압 분배 바이어스라고 해줘요. 바이어스는 DC를 건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DC를 일정하게 딱 걸어놓는 거예요. 증폭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AC가 들어와요. AC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파를 안테나로 받아서 이제 증폭기, 라디오 같은 데로 들어올 때 그 전파로 날라오는 거는 너무너무 작은 신호예요. 그런데 그게 정연적으로 생기진 않았어요.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기 쉽게 자꾸 이런 정연적인 시그널을 이제 그려줘서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 음성이
되겠죠. 음성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AC가 들어오겠죠. 그것이 들어와서 이제 증폭이 되는데 그 증폭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DC가 일단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DC를 차단하는 캐패시터를 써요. 왜 그러냐면 DC가 여기 뭐 뜨게 되면 증폭이 되면 DC가 예를 들어서 큰 게 입력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증폭이 되면은 그냥 VCC로 예를 들어서 처박힌다. 그러면 증폭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DC를 제거하는 캐패시터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AC 커플 회로라고 해요. 이거를 AC 커플 회로. 이거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AC만 건너가기 때문에 AC 커플, AC를 건너가게만 한다. DC는 차단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음 달에 만약에 증폭기가 있다. 그러면 증폭된 게 DC하고 AC가 이제 섞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DC가 이제 걸려 있죠. 바이어스가. 그 바이어스가 건너가게 되면 다음 단에서 증폭이 또 크게 돼가지고 VCC로 세츄레이션 돼서 증폭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과 출력 쪽에 각각 캐패시터를 쓰는 거는 DC를 차단하기 위해서 쓴다. DC가 들어가면은 어쨌든 간에 포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포화는 안 되더라도 이게 DC가 높이 있으면은 AC가 증폭이 될 때 VCC 레벨로 잘라 버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신호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DC는 증폭하기 위해서 이때만 필요하고 건너갈 때는 다 AC만 넘어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하고 이쪽을 빼고 요것만 보면은 베이스 쪽에 여기 베이스죠. BJT의 베이스 쪽에 여기 VCC가 R1과 R2에 의해서 전압이 분배가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 DC는 일정하게 걸리게 돼요. 전압 분배 회로에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만약에 VB다 하면 이건 구했었죠. VB 이꼴 R1 R2 더하는 거하고 R1 R2 더하는 거에 여기 걸린 전압이니까 R2에 그 다음에 VCC가 되겠죠. VCC. 이 전압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바이어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건 직류 전압이 일정하게 걸린 상태에서 VB가 이렇게 DC 전압이 이렇게 있다.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때 이제 AC가 들어오면 뭐 신호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겠죠. AC가 들어와서 이 상태에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 DC하고 AC하고 같이 증폭이 되는데 건너갈 때는 DC는 빼고 AC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DC 전압이 여기도 걸리고 뭐 여기도 걸리고 하겠죠. 베이스 쪽에도 걸릴 뿐만 아니고 컬렉터하고 에미터에도 걸리겠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를 중심으로 회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DC가 걸릴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해석해 주는 게 직류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이어스를 잡았다. 바이어스를 걸어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VB 이거 빼놓고 신호를 빼놓고 이런데 걸리는 전압들을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생각하고 DC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AC가 들어와서 증폭이 된다. 그거는 소신호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파 타고 들어와서 증폭기로 들어가는 거는 너무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소신호라고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여기 걸린 전압은 예를 들어서 몇 볼트 단위예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전압으로 따지면 전파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몇 마이크로 이하일 거라고요. 몇 마이크로 단위일 거라고요. 전압으로 따지면 DC 바이어스 전압에 비해서 여기 입력으로 들어오는 그 음성 신호 이런 것들 AC 신호는 이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작다 그래서 소신호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를 공부할 때 소신호 대신호를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도 많아지겠죠. 대신호, 소신호. 전압 분배 회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아예 베이스에 저항 하나만 달려 있어요. 이거는 JFET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은 P고 이쪽은 N이라고 제가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채널이 형성이 돼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화살표로만 생각하면은 채널이 N타입 실리콘이냐 P타입 실리콘이냐 그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N채널이 되겠죠. N채널. 채널 따지면 N채널이 되겠죠. N채널 JPS로 만든 증폭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DC를 걸어준 상태에서 AC가 들어온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커먼 소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으면 이게 이제 소스고 이게 소스고 이게 게이트고 이쪽이 드레인이죠. 그러면 소스에 그라운드가 붙어 있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입력과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커먼이 되는 거예요. 입출력에 대해서 커먼.
이것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커먼 에미터 증폭기가 되겠죠. 입력이 베이스고 출력이 지금 컬렉터니까 나머지 하나 남는 게 에미터죠. 에미터는 이제 그라운드 접지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론 여기 저항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베이스하고 컬렉터가 나가죠. 그래서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출력이 이쪽으로 나간다. 출력이 이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입력과 출력을 뺀 나머지가 커먼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베이스 입력, 에미터 출력이 되니까 이때는 커먼 컬렉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채널이 보니까 연결이 안 돼 있죠. 제가 이거를 채널로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럼 채널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채널이 생성된다. 그래서 엔한스먼트 이렇게 제가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모스펫인데 이거는 엔한스먼트고 그 다음에 화살표로 보면은 이게 P고 이쪽이 N이니까 이거는 N 채널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 채널 엔한스먼트 모스펫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 마찬가지로 AC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증폭이 돼서 출력으로 나가죠. 근데 이거 빼고 이거 빼면 여기에 전압 분배 회로에 의해서 직류 전압이 걸릴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데도 직류 전압이 걸리죠. 그러면 이것이 직류 바이어스가 걸린 거죠. 그래서 직류 바이어스가 걸린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게 우리가 대신호 해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죠.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커먼 소스니까 여기 입력이 게이트고 출력이 드레인이죠. 그러면 나머지 소스가 커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 기호를 꼭 알아두시라 그랬죠. 기호를 먼저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타입의 모스구나 그런 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증폭기에서 대신호하고 소신호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 대신호는 직류 전압, 그 다음에 소신호는 AC 전압, 교류 전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DC 전압이 대신호냐? 그건 아니에요. 증폭기에서는 DC가 걸린 상태에서 AC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AC는 굉장히 작다 그랬어요. 그래서 DC 바이어스에 비해서 AC 신호가 너무 작기 때문에 AC 신호를 우리가 소신호, 교류 신호를 소신호, DC는 증폭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걸어놓은 거니까 그거는 볼트 단위라 그랬죠. 그래서 AC보다 신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니까 대신호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DC를 해석하는구나, AC를 해석하는 거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교재를 읽을 때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